초급자를 위한 3D 맥스 기본기 선택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선택 방법들은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이용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폴리곤과 엣지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폴리곤과 엣지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쉽게 선택을 하면 모델링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 폴리곤을 선택할 때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게 되면 루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폴리곤의 방향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색상으로 루프 선택이 되는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폴리곤을 클릭해서 어떤 방향 쪽으로 폴리곤을 선택할 건지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곤 선택을 할 때 룰이 하나 있는데,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랜을 만들고 면을 나눈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 폴리곤을 선택할 때 클릭, 쉬프트 클릭, 그리고 컨트롤 클릭, 또 쉬프트 클릭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갈 건지 혹은 위쪽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죠.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죠. 쉬프트, 그리고 반대로 Shift, Ctrl, Shift.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위쪽으로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생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Ctrl, 이번에는 하나를 건너뛰어서 두 번째 되는 폴리곤이 옆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거고, 아래쪽은 아래쪽에도 폴리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가지 않죠. 근데 위쪽으로는 상관없이 이렇게 됐죠.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그러니까 맥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택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선택할 때 이렇게 쉬프트를 이용할 때도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해서 선택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엣지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 세 칸을 선택한다고 하면 링하고 컨트롤 폴리곤 클릭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셀렉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물체 형태가 간단한 형태가 좋겠죠. 주전자를 만든 다음, 그리고 플랜도 하나 만들게요. 옆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셀렉션을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브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셀렉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중복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엣지를 선택했을 때도 중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폴리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명령들을 볼 수 있죠. 보통 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엣지하고 폴리곤을 선택하고 폴리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죠. 폴리곤을 선택하기 위해서 엣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물체를 모델링 하다 보면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체의 바깥쪽 부분의 엣지들을 모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에 엣지를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또는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해서 선택을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 셀렉션에 있는 하드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하드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물체가 꺾여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택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만들었던 박스의 바깥쪽 모서리, 그게 하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그 면이 원래 박스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익스트루드가 되면 위에 쪽에 있는 엣지는 박스의 그 면에 해당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스무싱 그룹 때문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스무싱 그룹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두 선택했을 때 이렇게 스무싱 그룹이 달리 선택되는데, 가장 위쪽을 선택하게 되면 3번이 되어 있죠. 스무싱 그룹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Select by SG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3번이 이만큼 3번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긴 3번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기도 3번이었다면 이렇게 3번을 만들게 되면 엣지에서 셀렉션을 하드로 선택했을 때 3번인 곳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선택했던 거와 다르죠. 그럼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선택하고 스무싱 그룹을 45도 각도 안에서 오토 스무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만들어준 다음 엣지 레벨에서 셀렉션의 하드를 사용하게 되면 꺾여있는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하드 옵션을 사용할 때는 폴리곤의 스무싱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 모서리에 챔퍼를 주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쿼드 챔퍼를 0.5 정도 줘서 바깥쪽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하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스무싱 그룹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모델링에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 챔퍼를 주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체가 복잡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형태가 아니고 복잡한 형태였을 때 위쪽에 있는 이 위에서 보는 이 모양의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탑에서 봤을 때 그 면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탑에서 보고 셀렉션에서 앵글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앵글이 있죠. 얘도 앵글인데 얘는 축을 이용한 앵글이고, 오른쪽에 있는 앵글은 뷰에서 보이는 앵글입니다. 뷰에서 봤을 때 내가 바라보는 각도 30도 범위 안에 있으면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윗면만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측면이라면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역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30도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앞쪽 면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박스는 다 90도씩 꺾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앵글이에요. 퍼스펙티브 셀렉트의 앵글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전자에서 위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30도 범위 안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30도 범위 혹은 값을 더 올려서 73도 범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측면이라면 측면에 해당하는 게 선택되겠죠.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셀렉션 옆에 보면 샵 버튼이 있는데, 샵 버튼은 개수를 말해요. 20개를 선택한다. 불규칙한 20개. 다시 선택하면 또 불규칙한 20개를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25%를 선택한다. 혹은 50%를 불규칙하게 선택. 이렇게 하면 50%에서 불규칙하게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응용하면 모델링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택된 물체가 있었다. 여기 폴리곤으로 가면 엘리먼트 선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셀렉션에서 선택된 그 안에서 50%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택된 거 안에서만. 그럼 여기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된 거 안에서만 50%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개수를 선택하거나 또는 퍼센트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선택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두 개랑 그리고 엣지에서 하드 옵션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면 좋은 선택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응용해서 모델링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물체를 모두 지우고 여기에 박스를 여러 개 그려볼게요. 그리고 주전자도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불규칙하게. 서클도 몇 개 그려볼게요. 사각형도 그리고. 이럴 경우에 물체가 여러 개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주전자만 선택하고 싶은데 주전자하고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복사되어 있어요. 혹은 라이트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같은 형태의 물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습니다. 셀렉트 시밀러라는 걸 하게 되면 비슷한 물체, 거의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물체를 한 번에 선택해 줍니다. 만약 사각형을 선택하고 셀렉트 시밀러를 하게 되면 사각형만 선택되죠. 서클을 선택하고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서클만 선택됩니다. 근데 사각형하고 서클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물체가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됐을 경우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됐을 때 물체들은 각각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셀렉트 시밀러를 했을 때 한꺼번에 선택됩니다. 주전자일 경우에는 지금은 티팟으로 되어 있지만 박스는 박스로 되어 있죠. 근데 몇 개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게 되면 주전자를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가 된 주전자에서 셀렉트 시밀러를 할 경우에 에디테이블 폴리인 물체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층 구도가 비슷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게 되면 장면 안에 있는 비슷한 물체를 선택할 때 굉장히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초급자일 때 너무 많은 명령을 알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반복 과정을 쉽게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명령부터 내 걸로 만들고 사용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만들어가는 게 작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선택의 기술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작업에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3ds 맥스 기본기로 만나요.